7%가 좋은 수익률, 즉 높은 수익률인지 낮은 수익률인지 판단이 애매모호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비교가 되면 하나를 싹 선택할 수 있는데 얘가 7%예요. 그러면 이 7%는 5%보다 높잖아요. 그런데 또 20%보다 낮아. 그러니까 이걸 높다고 해야 될지 낮다고 해야 될지 애매모호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제 새로운 기준이 하나 필요해요. 그게 뭐냐 그러면 기대 수익률이 높냐 낮냐를 판단하는 하나의 기준이 필요하다 이런 거예요. 그게 요구 수익률이에요. 요구 수익률. 근데 명심하셔야 될 게 있어. 우리는 투자 결정을 어떻게 하느냐 수익률을 가지고 결정을 하는데 이 수익률 어떤 수익률을 가지고 판단을 합니까? 그럼 무조건 기대 수익률이란 말이에요. 요구 수익률이 아니야. 기대 수익률을 가지고 우리는 투자 대안을 선택하는 거예요. 기대 수익률을 가지고 놓치면 안 돼요. 그리고 이 기대 수익률은 우리가 아는 그냥 얼마나 얻을 수 있습니까? 수익을 그 내용이에요. 이 기대 수익률로 뭔가 판단을 하는데 이렇게 기대 수익률이 하나가 나왔을 때는 이 기대 수익률이 높냐 낮냐를 뭔가 판단할 근거가 필요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걸로 활용되는 게 요구 수익률이에요. 그래서 항상 투자 결정 이론에서 어떤 수익률이 제일 중요합니까? 그러면 기대 수익률이야. 근데 시험에는 뭐가 잘 나와? 이게 이제 잘 나온다면 이게 왜 낯서니까 얘는 낯선 거니까 시험에는 이게 나오지만 실무는 기대 수익률이면 충분한 거야. 그럼 이제 요구 수익률이 뭡니까? 봤더니 기대 수익률의 높고 낮음을 판단하는 기준 여기까지 딱 흘러왔어요. 그리고 이제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게 자, 첫 번째 요거 잘 나와요. 요구 수익률의 의미. 자, 투자자가 투자를 하기 위해서 투자 대안에 요구하는 최소한의 수익률입니다. 항상 요놈 바꿔서 낸다고. 최대한의 수익률이냐 최소한의 수익률이냐 항상 물어내요. 아무튼 뭔지 모르지만 투자자가 투자를 하기 위해서 요구하는 최소한의 수익률입니다. 이렇게 정의되어 있어요. 잘 나온다. 그리고 더 잘 나오는 게 요놈이에요. 뭔지 모르지만 요구 수익률은 뭐 플러스 뭐라고 이렇게 시커먼 박스로 되어 있어요. 무위험률의 위험 할증률을 결합해서 만들어집니다. 어마무시한 이거 두 개 안 나오면 중개사 시험이 아니란 말이에요. 요구 수익률 정의하고 요구 수익률 구조. 요구 수익률은 무위험률의 위험 할증률로 구성됩니다. 그럼 이제 요걸 이해해 보잔 말이에요. 자, 뭘로 이해하느냐? 요걸로 이해하는 게 좋아요. 시험에 제일 잘 나오니까. 자, 그럼 또 뭐 소환해 놨어. 졸라면 또 갖고 왔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사례란 말이에요. 이게. 자, 여기 제 친구가 하나 있어요. 친구라고 하자고요. 친구. 자, 성은 오시고 이름은 피스텔이라는 내 친구인데 이 친구가 내가 여유 자금이 있는지를 알고 있어요. 1억. 그리고 대부분이 여유 자금을 우리들 일반 서민들은 뭘 합니까? 그러면 예금 정도 하고 있어요. 예금 정도. 자, 그런데 이 오피스텔이라는 친구가 꼬드겨요. 야, 너 1억을 예금해놨다는데 야, 예금해봤자 세금 이런 거 안 떼도 2%밖에 안 주는데 야, 뭐하러 예금하냐? 그 돈 찾아다가 야, 나한테 좀 투자 좀 해봐라. 이렇게 권유한다고. 그러면 투자를 하고 싶어요. 예금 이자율이 너무 낮으니까. 근데 이제 포인트는 뭐냐? 아무리 친구더라도 뭔가 내 돈을 투자할 때는 반드시 뭘 요구해요? 대가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거예요. 투자에서는 대가로 수익을 요구하겠죠. 이게 대가를 요구한다 이런 뜻이에요. 요구 수익률은 대가를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어떤 대가를 요구합니까? 그러면 친구한테 물을 때 야, 지금 말이야 1억을 통해서 내가 예금으로 2% 이자 수익은 얻고 있어. 그러니까 너한테 쏴줄 테니까 네가 최소한 얼마는 보장해달라는 거야. 2%는 보장해야 돼. 이게 바로 요구 수익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투자자가 투자를 하기 위해서 요구하는 최소한의 수익률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이 사례에서 네가 최소한 2%는 보장해줘야지. 지금도 2%는 얻고 있으니까 이게 바로 최소한의 요구하는 수익률이에요.
자, 그런데 요 예금 이자를 뭐라고 부릅니까? 그러면 무위험률이라고 불러요. 자, 무위험률이라는 건 요걸 딱 봐야 돼요. 위험. 위험이 딱 보이는데 앞에 무자가 있으니까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위험이 없다는 거예요? 위험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위험률이라는 거 위험이 없더라도 대가를 요구하는 게 있다 이런 거예요. 위험 이런 걸 따지지 않더라도 그게 예금 이자예요. 이게 예금 이자는 뭐 투자에 위험이 있든 없든 최소한 요 놈은 보장받고자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자, 그런데 이제 요 뒷문장을 봐요. 뒷문장은 뭐라고 돼 있어요? 위험이라고 돼 있잖아. 위험. 그러니까 이쪽은 위험이 없더라도 요구하는 게 예금 이자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뭘 고려한다는 거냐? 위험이 있다 이런 전제예요. 위험이 있다. 그럼 이제 논의가 이제 살짝 복잡해지는 거예요. 자, 투자의 위험을 고려해야 된다. 위험이 있다. 그러면 첫 번째 뭐부터 확인해야 되냐? 투자자들이 이 위험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요거부터 결정해 줘야 돼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는 어떤 걸 가정한다 했어요? 위험을 회피하는, 위험을 싫어하는 투자자를 기본 가정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위험을 싫어하는 위험 회피형을 가정 안 하는데 투자에서 위험을 봤어. 투자자가. 그러면 이 자신이 싫어하는 위험에 대해서 뭘 요구하게 되는 거예요? 대가. 그러니까 위험에 대한 대가를 추가로 조금 더 요구하는 거야. 즉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자, 너한테 내가 1억을 쏴줄게. 근데 네가 일단 야 위험 이런 걸 고려하지 않더라도 야 네가 예금이자 2% 정도는 최소한 보장해줘야지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리고 가려고 봤더니 잠깐 내가 깜빡 잊었다. 투자에는 반드시 위험이 있단 말이야. 근데 말이야 내가 위험을 싫어해. 그러니까 내가 싫어하는 위험에 대해서 대가도 좀 내놔야겠어. 그러면 한 3% 정도를 위험의 대가로 요구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문구를 잘 보셔. 무위험이고 여기 위험이야. 그러니까 해석을 무위험률은 위험이 없더라도 최소한 보장받고자 하는 수익률을 말해요. 예? 이게 예금 이자예요. 근데 위험 할증은 자 위험이 있어요. 그리고 뭐 했다고 돼 있어요. 할증은 올린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위험을 딱 고려해서 할증했습니다. 그러면 뭘 할증했다는 거예요? 택시비야. 뭐예요? 택시비예요. 버스비를 할증했다는 거예요. 요구 수익을 올렸다 이런 말이 이게. 내가 요구하는 대가, 요구하는 수익을 올렸다 이런 말이가. 그럼 왜 올렸니? 위험 때문에 올린 거니까 위험에 대한 대가를 달라고 조금 더 요구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무위험률은 위험이 없더라도 요구하는 부분이고 예금이자 그리고 위험 할증률은 위험 때문에 내가 요구하는 수익을 올렸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위험에 대한 대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이 경우라면 투자자는 이 오피스텔에 투자하기 위해서 최소한 얼마를 지금 요구하는 거예요? 5% 정도 요구하는 거예요. 5% 정도. 이게 하나의 기준이에요. 자,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중개사 사장님이 이 오피스텔에 투자하면 얼마를 기대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7%. 그러면 이 5%를 기준으로 이 7%를 판단하는 거야. 나는 최소한 5% 정도만 보장받으면 되는데 7%네. 그러면 후딱 예금 찾아서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이제 저 7%라는 수익은 큰 수익이 되는 거죠. 기준이 나왔으니까. 자, 요게 요구 수익률이에요. 자, 그런데 요구 수익률 이제 말 문제를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요구 수익률은 무위험률에 위험 할증률로 결합되어 있는데 그 밑에를 보시면 자, 여기 예금 이자라고 돼 있어요. 자, 위험이 없더라도 요구하는 부분 예금 이자. 우리가 최소한 예금 이자 정도는 요구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는 분명히 위험 때문에 할증 올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위험에 대한 대가고. 자, 그런데 이게 대가를 이게 맞추기 위해서 이 이자를 학자들이
유식하게 시간에 대한 대가라고 합니다. 이것도 기억하셔야 시험에 나온 문구니까. 자, 이자라는 건 오늘 예금하면 바로 주는 게 아니라 항상 기다려줘야 주는 거죠. 그래서 학자들은 이 이자를 시간에 대한 대가라고 그래요. 그리고 요 위험 할증률은 위험에 대한 대가라 하고요. 자, 그럼 한번 읽어볼게요. 기출 61페이지 오른쪽. 61페이지 오른쪽. 61페이지 오른쪽 보시면 수익률의 개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1번. 기대 수익률이란 투자 대안으로부터 기대되는 수익률을 의미합니다. 요 정도 상식이죠. 얼마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느냐. 3번. 요구 수익률. 요구 수익률은 투자자가 자금을 투자하기 위해서 요구하는 최소한의 수익률입니다. 요구 수익률은 번역을 하면 투자자가 요구하는 대가예요. 그런데 항상 최소한 어느 정도를 요구하느냐,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그리고 4번, 요구 수익률은 뭐와 뭘로 구성되어 있다? 무위험률의 위험 할증률로 구성되어 있다. 그 다음에 5번, 요구 수익률은 무위험률이 예금이자고, 예금이자를 시간에 대한 대가라고 하니까 시간에 대한 대가와 위험에 대한 대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6번,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무위험률이 상승하면 요구 수익률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상승한다 이렇게 말해주면 되겠죠. 이거 그렇게 잘 나온다고 진짜 정말. 자, 요구 수익률은 무위험률의 위험 할증률로 구성되니까 시험에 최근 5년간 3번이나 나온 게 무위험률이 올라가면 요구 수익률이 어떻게 돼요? 올라가요. 무위험률이 떨어지면 요구 수익률이 어떻게 돼요? 떨어져요. 너무 쉽죠? 시험장에서 안 틀릴 것 같잖아요. 최근 5년간 3번이나 나온 거 그 중에 2번은 정답이죠, 얘가. 그런데 시험장에 가면 50%가 정답률이 넘지 않아요. 왜 그래? 이게 중요해. 아무것도 아니야. 요구 수익률은 무위험률의 위험 할증률로 구성되어 있어요. 무위험률이 상승하면 요구 수익률은 올라가죠. 무위험률이 떨어지면 요구 수익률은 떨어져요. 너무나 기초적인 건데 시험장에 들어가면 50%밖에 못 맞춰 갖고 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은 나랑 같이 보니까 요구 수익률은 무위험률의 위험 할증률로 구성되어 있으면 다 기억을 하는데 시험장에 가면 무위험률이 어디서 나온 건지도 몰라. 요구 수익률가 이게 암기 안 돼 있다는 거. 이게 암기 안 돼 있으니까 무위험률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시험에 자주 나오는 단골이에요. 암기를 해야만 문제 응용이 된다 이런 말. 이게 암기가 돼야 응용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7번. 요구 수익률은 투자자에 따라 달라지는 주관적인 수익률입니다. 이렇게 돼 있나요? 요거 한번 보죠. 주관적인 수익률. 자, 이 주관적인 수익률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사람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잖아요. 그럼 보세요. 우리가 자, 이 오피스텔의 기대 수익률 7%예요. 이 오피스텔 기대 수익률 7%짜리 이 오피스텔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투자를 선택하고 어떤 사람은 투자를 하지 않기도 하죠.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꼭 이제 한 5년 전쯤에 5년이나 3년 전에 친구가 꼭 와서 야, 나 대출 받아서 나 저쪽에 있는 아파트 하나 투자해 볼 건데 너도 같이 해볼래? 이렇게 반드시 권유가 들어와요. 그런데 나는 어떤 생각을 해요? 뭐 대출금 갖기도 위험한 것 같고 지금은 아닌 것 같아 하고 위험해서 나는 선택을 하지 않죠. 친구는 투자를 하고 그러면 항상 지금 딱 와서 보면 항상 후회하잖아요. 그러니까 왜 똑같은 대안을 놓고 어떤 사람은 투자를 하고 어떤 사람은 투자를 하지 않는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게 바로 자, 누가 투자하든 이 오피스텔을 투자하면 기대되는 수익은 7%인 거예요.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누가 투자하든. 자, 그런데 문제는 이 7%가 높냐 낮냐를 판단하는 기준인 요구 수익률이라는 게 이제 투자자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자, 이 예금 이자인 요 무위험률
위험이 없더라도 요구하는 거 예금 이자잖아요. 이 예금 이자는 크게 사람에 따라 차이가 없잖아요. 다 똑같지. 그러니까 결국 뭐에 의해서 요구 수익률이 결정됩니까? 그러면 항상 위험에 대해서 올리는 요 부분이에요. 이게 위험에 대한 대가란 말이에요. 위험에 대한 대가.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 예금 이자는 2% 똑같다고 하자고. 2%. 예금 이자는 2%. 근데 어떤 사람은 위험을 겁나게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뭔가 위험이 불확실하면 그냥 투자를 안 하려는 그런 사람들이 위험을 겁나게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위험을 겁나게 싫어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위험에 대한 대가도 뭐라고 해요? 위험에 대한 대가도 당연히 많이 요구한단 말이에요. 위험을 겁나게 싫어하니까 요 정도는 돼야 뭔가 투자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위험에 대한 대가로 어떤 사람은 10%를 이렇게 요구한단 말이에요. 근데 부동산 투자의 위험을 그렇게 별로 느끼지 않는 사람은 위험을 싫어하더라도 위험에 대한 대가로 살짝 요구해요. 그러면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 요 사람은 요구하는 수익이 5%인데 이 5%를 기준으로 하면 제가 높은 수익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투자를 해.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저 오피스텔에 투자하기 위해서 최소한 얼마를 지금 벌고 싶어요? 12%는 돼야 된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저 기대 수익률 7%는 아주 낮은 수익률이 되니까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왜 어떤 똑같은 대안을 놓고 어떤 사람은 투자를 하고 어떤 사람은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게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따라서 투자자에 따라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 현업에서 중개업을 하면 아주 진상이 있죠. 대표님 우리가 이제 진상이라고 하면 안 되는데 진상 손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이 아침부터 뭔가 투자할 것 같이 와서 커피 마시고 쌍화차 마시고 오만 차까지 거 다 물어보고 현장도 같이 가보고 그러고 그냥 가는 사람이에요. 이게 뭔가 투자할 듯 해서 정말 여러 가지 열심히 해줬더니 결국 투자를 안 한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 대부분 현업에서 아유 소금 뿌려라. 오늘은 이런 날이구나 하고 소금 뿌린데 항상 이유를 이제 우리가 전문가 되면 왜 저 사람은 다 알아볼 결국 투자를 결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수 없는 놈이야. 그래서 결정하지 않는가? 이러면 이게 무슨 전문가요? 이렇게 말해줘야 돼. 저 사람은 도대체 위험에 대한 대가로 얼마를 요구하는 거야? 이렇게 해줘야 된다고. 위험에 대한 대가를 대단히 많이 요구하는 거니까 내가 소개해준 부동산마다 눈에 안 차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투자가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수없어 진상이하고 소문 뿌리지 말고 저 사람은 도대체 위험에 대한 대가를 얼마를 요구하는 거야? 이렇게 해줘야 이론적이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서 소금을 뿌려야지. 그래야 전문가죠. 같이 소금을 뿌려도. 요놈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놈 때문에. 자 그러면 요거 마무리하고 자 우리가 저기 10분 쉬자고요. 자, 우리가 투자 대안을 선택할 때는 항상 요구 수익률이 아니에요. 무엇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기대 수익률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기대 수익률이 높으면 투자하고 기대 수익률이 낮으면 투자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대 수익률의 높고 낮음을 판단하는 하나의 기준이 되는 게 투자자 자신의 요구 수익률이에요. 그리고 이 요구 수익률보다 기대 수익률이 크면 투자는 이루어지겠죠. 기대 수익률이 크다 이렇게 판단이 될 거니까. 그리고 이 요구 수익률은 뭘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무위험률에 위험 할증률. 그리고 얘는 구조를 잘 봐야 돼. 위험이라는 게 두 가지에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하나는 무위험이야. 그러니까 위험이 없더라도 요구하는 대가란 말이에요. 요구 수익률이라는 게 요구하는 대가니까. 위험이 없더라도 최소한 요구하는 대가가 있어요. 예금 이자 정도. 여기는 위험이야. 위험이 있어요. 위험이 있으면 할증, 요구하는 대가를 올린다 이런 말이에요. 이거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이잖아요. 위험에 대한 대가를 원하니까 요구하는 수익을 올립니다. 그래서 요구 수익률은 무위험률의 위험 할증률로 구성되어 있다. 요거 두 가지. 자, 10분 쉬겠습니다.